네, 오늘 문학 수업 이어집니다. 지학사 출판사 문학 권영민 저자 지학사 출판사. 자, 오늘은 여러분 자습서에 174쪽부터 들어갑니다. 염상섭의 현대소설 만세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목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만세전. 자, 뜻은 1919년 3월 1일 3일 만세운동이 있었죠. 그 전이라는 시대 배경을 제시합니다. 자, 씁니다. 만세전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전이라고 씁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전.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은 1918년이 되겠죠. 1918년 겨울 상황이 됩니다. 일제강점하. 자, 1910년에 한일합방됐다 치고 근 10년 가까이 일제강점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자, 아래 이어지는 전체 줄거리와 구성을 봅니다. 자, 일본에 유학 중인 나. 자, 나 동그라미 치고, 자, 1인칭 주인공입니다. 이름은 이인화. 서울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 준비한다. 자, 나는 귀국하는 배 안에 욕실이 배 안에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에서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 놈들의 대화를 듣고 문득 식민지 백성의 비애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부산에 도착해요. 자, 부산에서 경부선을 타고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비굴한 노예가 되어 있는 조선의 현실을 절감하고 이 조선이 다 구더기들이 득식을 거리는 무덤이다 라고 절규합니다. 자, 구더기 무덤에 괄호 조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긴 표현이죠. 자,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서 김천을 거쳐 서울에 이르는 여정을 통해 여정 밑줄. 이 작품은 여로형 소설이래. 여로형 소설. 여행길에 따라 겪은 일을 써나가는 여로형 소설. 나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밑에서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조선 민중의 현실을 발견한 것이다. 자, 공부만 하던 학생 이인화가 우리 동포들이 우리 민중이 이런 현실에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서울 집에 와보니 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게 유종인데 그것을 앓고 있는 아내를 방치한 채 아버지는 술 타령이나 하면서 옛날 재래식 의술에 맡겨 결국 아내가 죽게 돼요. 자, 이런 것이 다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의식이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좀 덜 깨인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나는 구더기가 들끓는 이런 공동묘지 같은 답답한 조선을 떠나 진실된 삶을 찾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불쌍한 아내, 사랑보다는 연민이 앞섰던 가련한 아내를 생각하며 탈출하듯 미술칩니다. 탈출하듯 다시 동경으로 떠난다. 미술치고 씁니다. 현실 회피가 되겠죠. 현실 회피. 자, 같은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이 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이인화처럼 우리 조선은 비전 없어. 이렇게 생각이 고루하고 이러니 일제를 어떻게 일본 애들을 극복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서 다시 현실에서 도피하고 회피하는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자, 이렇다. 우리 조선에 대한 악랄한 지배자들, 일본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아직은 전근대적이라면 이 의식을 계몽해서 좀 더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으로 각성시켜서 일제에 맞서 싸워놔야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인화는 현실 도피형 인간입니다. 자, 소설 구성 단계로 정리합니다. 8단 동경 유학생 나 아내가 유독하다는 소식에 귀국 준비한다. 자, 전개 나는 여러 술집을 전전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지니게 된다. 위기. 자, 이게 교과서수록 부분인데 부산으로 가는 배 안에서 목욕탕에서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들의 말을 듣고 붕괴합니다. 자, 절정. 나는 조선이 처한 현실에 분노한다. 자, 특히나 공동묘지법이 있어요. 일본 애들이 저 사람이 죽으면 다 공동묘지에 묻어야 돼라는 그 법을 만들어서 공동묘지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그 일본 애들이 조선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맞서지 않고,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공동묘지에 묻을 것인가, 원래 고향 선산에 묻을 것인가, 그런 것을 가지고 봉건적인 전 근대적인 풍습을 가지고 그 붕괴하는 이런 조선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정말 절망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현실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 결말. 아내가 죽지 않아는 이 무덤 같은 현실에서 도망치듯 일본으로 돌아간다. 현실을 회피해버린다. 자, 오른쪽에 핵심 정리 봅니다. 자, 중편 소설이고, 자, 여행과정, 여로형 소설이다. 사실주의입니다. 염상섭은 사실주의 작가예요. 자, 성격 사실적, 당시 조선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자, 1인칭 주인공이고, 자, 배경은 자, 3.1운동 전인 1918년 겨울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동경에서 서울까지. 제재,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삼습니다. 자, 주제 확인합니다. 자, 지식인의 눈으로 살펴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공동묘지 무덤 같은 현실을 목격했어요. 자, 특징. 일제강점화 우리 민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제시했다. 자, 2번 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나약한 또 관념적인 지식인들도 많았겠죠. 당시 지식인들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의식구조를 보여준다. 사실적으로 있었으니까 사실주의 소설에서 이런 게 드러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해제. 1919년 3.1운동 이전에 일제강점기 초기에 일제에 의해 핍박받고 수탈당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비판적 시각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자, 20년대입니다. 20년대 우리 한국 소설 문학의 한 경향을 보여줍니다. 자, 아래쪽에 핵심 띄워넣기를 봅니다. 자, 만세전의 구조, 그다음에 내용의 상관관계. 자, 여러 중심의 자, 선적 구조는 직선 형태로 갑니다. 직선 형태. 자, 여행지를 거쳐가는 지점이 직선 형태로 쭉쭉쭉 전개된다는 겁니다. 자, 여행 과정에서 선적 구조 여행 과정에서 나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성장 또는 심화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요. 원점 회귀의 순환 구조인데, 나의 현실 인식의 성장이 행동적 저항 의지로 가진 않죠. 자, 현실이 이렇다 정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회피해 버립니다. 자, 저항 의지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자, 두 번째. 자, 일본과 조선에서 나의 의식의 차이점을 살핍니다. 일본에서의 나, 술 마시거나 애인을 만나는 등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 자아 문제만 매달립니다. 조선에 와서의 나, 자아에서 바깥에까지 관심의 폭을 넓혀가지만, 그래서 조선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천적인 진지한 의식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를 보입니다. 자, 공간이 이동하면서 여러 형이니까 나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살펴봅니다. 먼저 동경에서, 자,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었다. 동경에서 부산까지 배 타고 오면서 배 안에서 조선인을 비하하는 일본 놈들의 대화를 듣고 울분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인 계기가 있어야지 적개심 울분을 느끼고, 그 일본 애들한테 뭐 당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의식이 풀어지는 거죠. 자, 부산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조선의 그 낙후된 수준이 낮은 정신세계에 한탄하고, 뭐다 기껏 공동묘지법에 대해서나 붕괴하는 이런 조선 사람들의 그 의식 상태에 대해서 한탄하고 조선의 현실을 무덤으로 인식하게 된다. 자, 서울에 와서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조선 사회 전체를 미술칩니다. 구더기가 들끓는 묘지라 말하며 무덤을 탈출하듯 다시 동경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원점 회귀.
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자습서가 미쳤나봐요. 학습 활동을 먼저 제시해놨어요. 자, 이어서 학습 활동으로 갑니다. 네, 학습 활동 확인합니다. 자, 1번 문제. 만세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소설의 시대 배경 어휘 찾아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또는 자습서 학습을 한번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만국백성이라는 어휘. 자, 일제강점하 상황이죠. 자, 소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일제강점기 때의 명칭입니다. 자, 경성, 지금의 서울인데 일제강점기에 경성 그랬어요. 자, 간단하게 확인하고 2번 문제. 자, 이인화, 나 어떤 성격의 인물인가? 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개인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처음에는 당대 정치나 그 당시 정치나 시대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지만 배를 타고 조선으로 오면서 그 비참한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일제강점하의 민족적 현실을 깨닫고 점차 사회적으로 각성되어 가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여로형 구조. 자, 이 소설 주인공의 여로를 중심으로 자, 소설이 전개되는데 자, 여로형 구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확인해 봅니다. 자, 먼저 여로 확인. 자, 내가 동경에서 출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여로형 구조다. 또는 원점 회귀 구조도 되겠죠. 자, 지명도를 확인합니다. 동경, 고베, 시모노세키, 하관이라고 합니다. 명칭은. 자, 부산, 김천, 대전역, 서울로 향해갑니다. 자, 이런 여로를 따라 소설이 전개되면서 자, 중요한 게 이거네. 나의 일제강점하 조선의 시대 현실, 사회 현실에 대한 의식도 점점 깊어가죠. 자, 여기 별표 현실 의식이 점차 깊어진다. 자, 밑에 좀 더 다시 재정리해 봅니다. 자, 이 소설에서 여로형 구조는 동경에서 조선으로 향하는 여정을 따라 나의 현실 인식이 점차 심화되고 강렬해지는 과정을 보여주어 작품의 주제 부각 기능을 하고 있으며까지 끊고 이어서 이 여정을 따라 조선의 현실을 쭉 파노라마처럼 보여줌으로써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을 단지 일본의 강점을 당한 억압당하는 현실만이 아니라 당시 우리 그 조선 사람들이 어떤 의식 상태에 있었는가, 비합리적이고 마치 그 목매의 꿈속에 어리석은 상태에 처해 있었던 그런 의식 미개몽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점도 하나의 비판 대상으로 다뤄지겠습니다. 당시 민족 현실을 비판적으로 부각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그 다음, 자, 좀 더 깊게 이해해보기. 자, 만세전에 반영된 시대 상황 주목해서 활동을 해보자. 이 소설에서 일제가 우리 민족을 수탈하는 양상을 찾아봅니다. 일본인이 자, 배 위에서 이런 얘기 듣게 되죠. 일본 현지의 인력 회사와 연락해서 조선 농촌에서 사람들을 속임수로 뽑아다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팔아넘기죠. 자, 이것이 우리 민족 수탈 양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번 배 안의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고 난 후 나의 현실 인식 변하게 되죠.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조선 농민의 참혹한 실상에 대해 자, 책상 물림이었다 공부만 해왔던 사람이다.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현실에 무관심했던 나는 목욕탕에서 조선인을 비하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고 울분 느끼며 이제 민족의 현실을 보다 생생하게 또한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설 자, 만세전 사실주의 소설의 대표작인데 자, 사실주의 소설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주인공 나는 시대 상황에 좌절하고 고뇌하는 조선인 지식인이다. 당대 지식인의 전형이다. 작가는 이러한 주인공의 시선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 식민지 시기 조선인을 압박하는 일본인의 자세와 모습 자, 이런 것 챙깁니다. 자, 이렇게 일본 세력에게 억압을 당하면서도 우리 조선인들의 모습이 이래요. 봉건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자, 공동묘주에 대한 반발 있죠. 자, 그런 조선인들의 모습을 포착하는 데 주력하면서 당시 조선의 현실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염상섭 작가의 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인공 이인화는 좀 현실 회피, 현실 도피적 인물인데 그와 대조되는 이광수의 무정의 주인공을 통해서 두 주인공 태도를 비교해 봅니다. 자, 가는 염상섭 작품이라 보고 나아가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옳습니다. 교육으로 자 대중들을 교육시키자, 실천을 하자, 저들을 가르치자, 인도하자. 자, 계몽적 태도인 거죠. 자, 이인화는 그 만세전의 주인공 이인화는 아직도 봉건적 유습에 봉건적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조선의 민중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역겨워하고 그래서 공덕미지다 무덤이다라고 이제 그 험한 말을 쏟아붓는데 그 대중들을 교육하여 의식 상태를 개선시킬 그런 생각은 못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 형식 무정의 형식은 태도가 다릅니다. 자, 교육시키자, 자, 가르치자, 계몽적 태도죠. 자,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자, 형식은 입을 다문다. 새 처녀 몸에 소름이 끼친다. 자, 옆에 전율 단어 알지? 자, 전율이라고 씁니다. 자, 이 순간 형식이 자 그렇게 외치자 새 처녀가 전율을 느낍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거죠. 형식 한 번 더 힘있게 그것을 누가 하나요? 누가 동그라미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던지고 있어요. 새 처녀 골고루 본다. 새 처녀는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달았다. 자, 옛날 소설이니까 좀 유치하더라도 적응합니다. 자, 그리고 일시에 소름이 쫓기쳤다. 다시 한번 전율을 느낍니다. 여기서 자, 형식을 따라서 새 처녀가 대중들을 교육시키는 그 활동에 같이 나서야 되겠다는 각성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한 번 더 그것을 누가 하나요? 자, 다시 누가 동그라미 자, 누가 주체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자, 이러자 형식이 원했던 답변이 나오죠. 우리가 하지요. 우리 동그라미 자, 주체가 형성됐어요. 이제 이런 대답이 서로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새 처녀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동시에 떨어집니다. 자, 내 사람의 눈앞에는 불길이 번쩍하는 듯 정신적 깨달음이죠. 마치 큰 지진이 있어서 온 땅이 떨리는 듯 했다. 형식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앉았더니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외국 가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 누가 주나요? 우리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해서 조선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왜 조선이 우리 학비를 이 차비를 주는 것이냐? 외국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힘 밑줄, 지식 얻어오라고 지식 밑줄, 문명을 얻어오라고 문명 밑줄. 그리하여 자 먼저 성각자들이 외국 나가서 새로운 지식과 문명을 얻어왔을 때 자, 이 땅에도 새로운 문명이 형성될 것이다.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달라고 이런 뜻이 아닙니까? 해서 자 먼저 지도자적 자세를 갖춘 그 형식에 의해서 새 처녀가 그런 주체적 역할을 하기로 다짐을 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만서전의 주인공하고 태도가 다르죠. 자, 예시답을 확인해 봅니다. 만서전 주인공 나 이인화는 조선의 현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구더기가 득식을 하는 무덤이다. 이렇게 비유하며 에이 망할 대로 망해버려라 체념하고 좌절하죠. 현실을 경멸하고 그것에 절망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해서 현실 도피 회피적입니다. 이에 반해 무정의 주인공 형식은 교육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현실 회피가 아니라 더 실천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언급된 작품 이광수의 무정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장편이고 현대소설, 의식을 계몽시키고자 하는 계몽소설이다. 자, 민족적, 계몽적, 설득적인 동그라미. 자, 시점은 똑같아요. 시점은 이광수의 무정은 전지적 작가. 만사전은 1인칭 주인공이었어요.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배경. 자, 시대적 배경. 일제강점하의 개화기. 공간적 배경은 서울, 평양, 삼랑진. 자, 외국가였고
자, 경상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자, 제재 근대 초기의 민족적 현실이다. 주제 자유연애. 작품 전체 주제예요. 자, 민족의식의 고치, 민족적 현실의 자각과 새로운 사회의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자, 이제 본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만세전 앞부분 줄거리 들어갑니다. 발단 부분. 조선에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 만세전이죠. 겨울에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향한다. 늘 앓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았는데도 아내가 위독한데 나는 이렇다 하는 충격도 받지 않는다. 아내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거죠. 자, 전개 부분. 기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단골 카페로 가서 그 호스티스 여자 종업원 정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목도리 소문한다. 둘 사이가 보통이 아닌 거죠. 자, 기차 타고 가는 도중에 고베에 들러 음악학교 여선생 을라도 만나서 늑장을 부린다. 여친들이 많아요, 일본에. 자, 위기. 귀국배에 배에 그 타서는 미행이 붙었어요.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시달리면서 오랜만에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 백성의 울분을 느끼고 사깁니다. 나는 그놈을 피해 배 안에 목욕탕으로 갑니다. 자, 이제 장면 들어갑니다. 어쨌든 10년이라면 한미천 잡으셨겠구려 하고 자, 목욕탕의 이 장면 상황은 주인공만 빼놓고 다 일본 애들이야. 자, 일본 놈들끼리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번에는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벌렸다. 웬걸요? 이제 조선도 밝아져서 조선 사람들도 이제 의식이 깨어서 좀처럼 조선 사람들 상대로 한미천 잡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요보 말씀이요. 자, 요보가 일본 애들이 뭐 조생증 비슷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깔보는 비하하는 명칭입니다.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만 시골 가면은 대만의 생번이 야만족이란 뜻이에요. 대만의 생번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자, 대만 사람들도 비하하고 조선 사람들도 비하하는 그들의 용어를 봤습니다. 자, 봤습니다. 요보 생번. 자, 이제 가서 보시오. 한번 봐봐라. 자,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는 게 더 좋다. 대만의 생번이라는 말에 그 목욕탕에 들어 앉았던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 모두 껄껄 웃었다. 나만 조선인, 나머진 다 일본인.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쳐다보았으나 자, 그 말을 듣고 야 이 쪽발이더라 하고 막 욕을 하면서 대차게 나가질 않고 자, 그냥 쳐다볼 뿐입니다. 소극적인 반항이죠. 더운 김이 서리어서 골자들 3인칭 지시대명사입니다. 골자 3인칭 대명사. 자, 그자들에게는 일본 놈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목욕하는 사람들은 차차 쏟아져 들어온다.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오로지 나라를 근심하는 뜻 있는 사람 우국지사는 아니지만 나 스스로가 망국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긴 하다.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데 일본 사람과 오히려 통사정 서로 자, 터놓고 지낸다는 뜻인데 자, 서로 자, 원래 문맥적 의미는 서로의 사연을 터놓고 지낸다 라는 뜻인데 여기 사전적 의미로 자기 사정을 남한테 알린다라고 이렇게 좀 원칙적인 뜻을 적어놨어요. 일본 사람과 오히려 서로 사정을 알리면서 지내는 이만큼 좀 낫다. 자, 일본인 학교 다니고 있죠. 학교 하숙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하고는 크게 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일본인들한테서 멸시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고통은 참을 수 없는 때가 많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망국 백성이 된 지 벌써 10년 동안 1910년에 한일 합방되고 1918년 겨울이에요.
이제는 무관심하도록 즉 반일 의식이 강하지 않다는 거죠. 주의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다. 자, 도리어 저 꼬마 때 소학교 시대에는 일본 교사와 충돌을 해서 퇴학도 당하고 조선 역사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한다는 등, 자, 소학교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민족의식이 강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솔직한 어린 마음에 민족의식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했지만 차차 지각이 나자마자 세상을 좀 알게 되면서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 유학 가서는 간혹 심사 뒤틀리는 일을 당하거나 1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 하관 시모노세키나 부산 경성에서 조사를 당하고 성가시기 할 때는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요. 그닥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었다. 좀 심한 꼴을 당할 때는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건 일시적인 감정이었고 평소에 적개심 반항심이 크진 않았다. 그러고 보니 이 적개심 반항심이라는 것은 무엇에 비례한다. 압박을 당하는 정도, 학대를 당하는 정도의 정비라는 것이지만 압박, 학대가 강할수록 적개심 반항심이 커진다는 거죠. 사실 그것은 또 민족적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자, 여기서 잠시 적개심 반항심 별표 쳐놓고 오른쪽 어구풀이를 향해 갑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봅니다. 사실 말이지 이 부분. 자, 투철한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는 조선이라는 인식은 있어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멸시 태도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지는 의미다. 자, 그때마다 좀 멸시를 당할 때마다 그때만 고통스럽다. 자, 미주치입니다. 지식인의 냉정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직접 자기 몸으로 당할 때만 그렇다는 거죠. 소극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것. 자, 그런 적개심, 그 다음에 반항심 이런 게 압박과 학대 비례한다 라고 돼 있어요. 적개심이나 반항심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의식과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 미주치입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주어지는 감정, 상대방이 나에게 가하는 압박과 그 핍박, 모욕 그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다. 즉 일제에 대한 적개심은 투철한 민족 의식에서 생기는 것보다는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태도 등에서 느껴지는 흥분과 분노로부터 생기는 것인 듯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나 7년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말고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해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본 경찰 말고 다른 일본인들한테 이렇게 학대를 당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또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 옆에다가 개인주의라 씁니다. 개인주의. 자, 이런 사람 좀 문제가 있죠. 민족 전체가 일제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다고 그래요. 지식인인데 즉 웃기는 인간입니다. 자, 그런 나는 그런 문제로, 정치 문제로 머리를 써겨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해도 갈 만큼 정신이 마비되어 있었다. 자, 사회의식이 마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 이런 것보다는 적개심, 반항심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일제 식민지야 생각을 통해서 치솟는 적개심 이런 것이 아니라 피동적, 감정적, 즉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당하고 나서야 피동적으로 형성된다. 또 감정적으로 욱한 상황이 돼야지 유발된다. 이런 것인 듯하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자, 이 문장을 좀 비판적으로 보면은 상황 자체가 반일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인화 같은 자는 당할 때만 그때 반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좀 깊게 생각에 깊은 그 시면에 깊은 생각 속에 반일 의식이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할 때만 들끓는 적개심, 이런 일시적이고 좀 현상적인 그런 차원의 감정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자, 그것이라는 게 뭐죠? 일본 사람들이 지나치는 말 한마디로도 이렇게 모욕을 주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거겠죠. 그것이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해야 하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기년 원동력이다. 자, 우리가 뭐 깊은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일본 애들이 우리를 건드릴 때, 감정적으로 건드릴 때 우리로서는 민족의식이 더 강해지는 그런 힘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우리 그 조선 사람들을 등쳐먹고 돈을 벌려는 그런 말을 하는 그 목욕탕에서의 말들, 그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조선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 지금 목욕탕에서 하는 말들 이걸 많이 들을수록 좋겠다. 들을수록 우리가 화가 나고 적개심을 갖게 되니까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자, 오랜 몽유병에서 자, 몽유병 밑줄 자, 이게 자, 현실에 무관심하고 한번 써봅니다. 현실에 무관심하고 정신이 마비된 상태죠. 마치 꿈속에 걸어 다니는 것처럼 현실에 무관심하고 정신이 마비된 그와 같은 몽유병 상태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이 깨어날 기회라는 게 우리가 모욕 멸시를 당하는 거죠. 자, 그래야 비로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몽유병 같은 의식 마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주인공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잘 할 뿐이다. 자, 이어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 계속. 그래, 시골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시골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 시골뜨기입니다. 촌놈이야. 우리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촌에서 일본 촌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뭘요? 어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어다. 생번이라 해도 같은 야만족이라 해도 조선의 야만족 요번은 온순한 데다가 가는 데마다 우리 순사의 헌병인데 손 하나 깜짝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 총독이 참 손하기 힘도 세지만 장악력이 세다는 것이죠. 인물은 인물이야. 이렇게 감격한 듯 말을 합니다. 그래, 시골에 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거야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 없지만 요새 돈을 모을 것이 딱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이고 돈 안 들어간다, 힘도 안 든다. 그런데도 돈을 벌 수 있다. 하하. 이렇게 표독한 위인이 자, 표독한 위인에서 이 서술자의 반감이 단어 속에 담겨 있죠. 독살스러운 표정의 위인이 일본 촌놈을 꼬시는 충동질하는 수작이다. 아이, 그런 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의심을 하다가 이 시골 촌놈 촌뜨기 선생은 시골자입니다.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쳐다보는 모양이다. 그런 벌이 어디 있어라고 의심하다가 뭔가 구미가 당기는 듯 그의 충동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어지는 페이지. 아, 왜요? 한번 해보시려. 그는 이렇게 말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 그 악독해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한춤 마주보다가 시골에서 죽도록 땡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밌습니다. 게다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하고 달콤한 말로 꼬시는 거죠. 감언이설 확인합니다.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순박하고 참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순수하게 있는 듯한 이 시골 촌놈을 유혹한다. 그런 식의 말,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장사 같은 우리 속담을 하면 누워서 떡 먹기죠.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장사가 있으면 하다뿐이겠나요? 당연히 하지요. 촌놈은 차차 침이 괴어오는 관심이 더 가는 그 상태에서의 대화다.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드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놓아야 하고 양복 한 벌 장만해야 할 테니까.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일본 촌놈의 형이 헌병돼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끝발이 좋았다는 거죠. 헌병돼 계시다니까 신분은 염려가 없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라고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 딸려오겠죠. 제 딴에는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듯이 생색내는 겁니다. 당신은 보증금 면제 생색내는 거죠. 더구나 보증금 특별히 면제해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흔들며 호기만장이다. 기고만장이다. 한편 촌놈은 양복 입은 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라는데 속으로 해야지 좋아라 하는 기색이다. 이 사람 참 어수룩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줍니다. 실상 옆에서 엿듣고 있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런 소리를 듣는 시골 그 사람은 더 한층 호기심에 찬 눈을 번쩍이며 앉아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발설하지 않는 것은 나하고 그 외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려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들을까봐 꺼려져서 말을 다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놈이 좀 더 몸이 달아 덤비며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바꿔서야 말을 해주려는 수단 같기도 했다. 자, 그 자기만의 그런 비법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으려는 뜻도 하고 시골 촌놈을 좀 더 이렇게 마음이 바짝 타게 그렇게 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라고 내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뭔데 어디 있단 말이요. 이번에는 촌놈 옆에 있던 사람, 그 촌놈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목욕탕에서 시뻘겋게 다루는 몸뚱이를 무거운 듯 끌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골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에는 무심히 관심이 없는 듯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목욕하는 것을 살펴본 뒤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다, 이것을 확인한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 낮추며 입을 벌린다. 자, 이제 얘기를 발설을 합니다. 자, 실상은 누가 떡 먹기지.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온 3번째나 되지만 내지는 1번입니다. 1번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자, 요거 별표칩니다. 자, 조선인 수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번에 있는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조선의 노동자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는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자, 쿨리 말씀이요, 농촌에 있는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사탕 발림으로 빼온, 뭐 이렇게 일본 가면 큰 돈 벌 수 있다 해놓고 이게 그들을 속임수로 빼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순박한 게 경상남도가 사람들 유혹해내기가 제일 쉬워요 하고 웃습니다. 그자 골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이제 조선 노동자 수탈 작전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이제 우리 현실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이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불량배의 술증에 빠져서, 자, 술증 미술입니다. 술증은 남의 꾀속, 자, 써볼까? 남의 꾀 부린다, 품고 있는 속셈 꾀속이란 겁니다. 자, 이게 술중에 사전적 의미인데 남의 꾀속. 근데 문맥적으로는 그자들의 술수 정도 보면 되겠죠. 그 속에서 꾸미고 있는 꾀나 어떤 속임수, 속셈, 그자들의 술수에 빠져서 남의 꾀 속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 골자의 쌍판대기를 자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뭐죠? 이게 씁니다. 적개심이 든 거죠. 저런 자들 한 방 날려야 되는데 실천을 못합니다. 적개심. 자, 뒷부분 줄거리 봅니다. 나는 일본인들에게 속아서 일본 공장이나 광산으로 팔려나가는
팔려가는 조선인 노동자 이야기에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달으며 그동안 자 걸어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책상 물림인 자기 자신의 모습 걸어칩니다. 이게 과거의 이유나 모습이었어요. 이제 부끄러움을 느낀다. 자교의 감이다. 자기 부끄러움. 자 이러면서 이제 여로에서 이 주인공 인물 이인화의 의식이 변해가죠. 부산에다 또 한번 이런저런 조사를 받고 거리로 나선 나는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놀란다. 기차가 김천역에 도착했을 때 형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형은 자 봅니다. 우리 조선이 얼마나 봉건적이고 비합리적인가. 자 그 사례를 봅니다. 형은 아들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내 내쫓고 새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자 조선의 고루한 자 여기 써놨네요. 조선의 고루한 모습 사례 자 1번이죠. 조선의 고루한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이에 불만을 토로한다. 형은 총독부에서 만든 법에 의해 지금부터 무덤은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다고 이제 산소 걱정을 한다. 자 일본 애들이 추진한 정책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 우리 조선 대대로 조상님 선산에 이렇게 그 죽은 이를 묻는 거 그것이 그 당시도 이제 땅이 부족한데 계속 그 옛날부터 내려온 인습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맞서지 못하고 오로지 공동묘지법 가지고 사람들이 분개하는 자체가 웃긴다는 거죠. 기차 안에서 만난 젊은 갓장수 역시 공동묘지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저 밑에 확실합니다. 조선의 고리타분한 인습 두 번째입니다. 공동묘지법에 대해 반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다, 전근대적이다 라고 주인공이 생각합니다. 그 후 주인공 헌병에게 붙들려가고 직접적인 핍박을 받아요. 그러자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조선의 현실, 일본 놈들의 핍박도 문제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문제라는 거죠. 다 합쳐서 나는 세상은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라고 조선의 현실을 무덤에 비유합니다. 자 결말 집에 도착해보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을 아버지는 옛날 방법으로 한의의 방법으로 맡겨놨었죠. 결국 아내는 죽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조선의 고루한 인습 세 번째 사례가 되겠죠. 아내 장례 치른 후 다시 일본 유학길에 오르려 하나 집안 식구들이 말려서 발이 묶인다. 그 사이 일본에서 새로운 생활을 찾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정자의 편지가 오고 나는 그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돈을 붙여줍니다. 집안이고 사회고 우리 조선은 자 집안의 조선 사람들이건 조선 사회 전체 공간에 다 구더기가 끓는 공동묘지 같은 조선을 떠나고 싶어하는 나는 불쌍한 아내의 사랑보다 연민이 앞섰던 가련한 아내 생각하면서 탈출하듯 다시 동경으로 갑니다. 원점 회귀. 자 밑에 나의 현실 도피라고의 동남이십니다. 답은 소극적이고 무책임하죠. 자 비판하는 건 좋아. 자 비판적인 모습은 좋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없죠. 그 비판하는 현실에 대해서 뛰어들지 않고 피해가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당시 조선 지식인 일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세전 분석이었어요. 자 수고도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